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입문편 챕터 3 16강 캔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캔은 지금 정리해 놨는데 현재나 미래의 능력이죠. 현재 뭐뭐 할, 지금 뭐뭐 할 수 있다. 현재란 말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미래 뭐뭐 할 수 있다. 능력. 캔의 과거 형태가 could죠. could는 과거의 능력을 나타낸다. 캔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그리고 캔은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에서 잘 나오는 문법이 조동사는 원래 다른 동사와 겹쳐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can하고 뭐 may를 쓴다든지 can must 쓰다든지 이렇게도 쓸 수 없어요. 겹쳐가 쓸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조동사는 뭐라고요? 원래 다른 조동사와 겹쳐 쓸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의 능력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will can이 안 되죠. can은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으니까 will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된다. 그래서 be를 써요. be. will be able to입니다. will be able to. 아시겠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입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다. will be able to. 자, 밑에 쭉 정리를 좀 해놨는데 뭐뭐 할 수 있다는 can이죠. be able to로 바꾸면 비동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주어가 I 같으면 am, you 같으면 are, he나 she나 같으면 is 이런 식이죠. 그래서 am, are, is able to로 바꿀 수 있고 부정, 뭐 말 수 없다는 cannot, 줄이면 can't죠. 이거는 am, are, is 다음에 not을 써야 돼. 그 다음 not을 들어가고 able to.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not able,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죠. unable, 할 수 없는 부정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형태로서 뭐뭐 할 수 있다. could, was able to, were able to입니다. 뭐뭐 할 수 없었다. 이건 could not이죠. couldn't이죠. couldn't 하지 말고 couldn't 이렇게 발음해요. was, were 다음에 not이 있죠. not able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not able을 unable로 바꿔 써도 된다. 다음에 will can은 쓸 수 없다 그랬죠.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 will be able to. 뭐뭐 할 수 없을 것이다. will not, won't 줄이면 be able to. 또는 이런 표현이 will be 다음에 unable to입니다. 맞죠? will be unable, not able은 unable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조심하세요. 자,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1번 I can 바꾸면 I'm able to run 100 meters in 15 second입니다. 나는 100m를 15초 안에 달릴 수 있답니다. 15초 안에 in 15 seconds 15초 안에 달릴 수 있다. 빠르죠? I'm able to 동사 원형이죠? I'm able to, I can run. 다음 두 번째, she can't 또는 she is not able to, she is unable to see anything without her glasses입니다. glasses가 보통 es가 붙으면 복수가 되는데 안경이죠. 그녀는 안경 없이는 어떠한 것 떠올 수 없다. 여기서 지금 부정문이잖아. 부정문이 anything이 들어오죠. 자, any는 의문문, 부정문, 조건문 쓸 수 있습니다. any는 의문문, 부정문, 조건문을 쓸 수 있어요. 의문문, 부정문, 조건문. anything, 부정문이죠. 3번에 Mozart could 또는 was able to write music from the age of 4. 모차르트는 4살 때부터 음악을 쓸 수 있었답니다. From the age of 4. 4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는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From the age of 7, 6 이런 식으로. 오스트리아 음악가죠.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756년부터 1791년까지 아마 살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는 천재적인 음악가죠. 모차르트는 4살 때부터 음악을 쓸 수 있었다. 다음 5번에 I wasn't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theory입니다. 나는 theory는 이론이죠. concept는 개념인데 conception도 있어요. conception. 그 이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나는 그 이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됐죠? 다음에 soon 곧 drones will be able to deliver packages to your house입니다. 드론이 너희 집까지 소포를 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드론 가지고 소포를 배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택배하는 분들이라든가 우체부에 택배하는 분들을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으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죠. 그게 맞춰서 지금 청소년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드론은 will be able to deliver 배달하다죠. 패키지 소포를 to your house 그러니까 너희 집까지 to입니다. to 배달할 것이다. 모든 문장은 문법을 잘 하려면 그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 해보고 영작을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제일 빨리 영어가 늘고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가장 정확한 영어죠.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캔의 가장 기본적 개념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요즘 제가 학원에서 기말고사 준비로 중학교, 고등학생들 고3까지 바빠가지고 영상을 또 열심히 올려주는데도 이게 천인문을 연결해서 올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도 쇼츠도 새로운 코너 만들어가지고 뭐 초등 영단어 뽀개기라든지 중등 인문 영단어 뽀개기, 고교 기본 영단어 뽀개기도 지금 새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쇼츠를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웬만한 단어는 수능까지 또는 토익까지는 단어가 다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단어는 쇼츠를 영상을 몇 년간이라도 올려드릴 거예요. 자, 17강의 타이틀이 캔이나 쿠드나 메이, 허락 제한 요청이죠. 대화 상황에서 캔, 쿠드, 메이는 허락 제한 요청을 의미할 수 있다. 이때 쿠드는 캔보다는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더 정중한 표현.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과거가 아니므로 과거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캔에 not이 붙어서 금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cannot. 자, 밑에 유형별로 정리를 해놨죠.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좋다 라는 허락을 하는 거 can이나 m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해도 될까요? 허락 구하기. 뭐뭐 해드릴까요? 란 제안하는 거 can I, could I, may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뭐 해드릴 수 있어요. 제안하는 거 I can 또는 I could. 뭐뭐 해주시겠어요? 요청하는 거 can you, could you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 금지 cannot, can't. 뭐뭐이 아닐지도 모른다 may not. 이런 유형들이 있으니까 잘 외우셨다가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외우면 제일 좋다 그랬죠. 1번 You can borrow my sport uniform for PE class입니다. Physical Education Class. 체육이죠. 체육. Physical Education Class입니다. 너는 체육 수업을 위해서 my sport uniform, 내 체육복을 can borrow 또는 may borrow, 빌려가도 좋아 라는 뜻입니다. can 또는 may가 다 가능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can을 많이 쓰죠. 밑에 허락이나 제한 요청을 의미할 때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can이다. 근데 좀 더 격식 있게 표현하고 싶다? may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2번. Could I, may I use your pen? I'll give it back after class입니다. 너의 펜을 써도 되니? 내가 수업 후에 그것을 돌려줄게.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could I, may I는 허락 구하기에 대한 표현인데, 질문인데, 응답의 예 밑에 sure, 물론이지, of course, 당연이지, 물론이지, yes you ca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대답은 I'm sorry you can't 또는 I'm sorry but you can't 이렇게 벗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I'm afraid you can't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도 잘 활용하십시오. 중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이런 것도 학교에서 출제를 합니다. 다음 may I로 물었어도 can을 이용하여 응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허락을 구하는 좀 더 공손한 표현이 있죠. 외워두세요 이거. Do you mind if I, would you mind if I use your pen? 이 표현도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약간 어떤 상대방이 윗사람이거나 또는 나이가 든 분 같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Do you mind if I use your pen? 또는 Would you mind if I use your pen?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같은 동료면 뭐 Can I use your pen? 조금 선배면 may I 이렇게 여러분이 그 적재적소에 잘 알아서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이 기본적인 문장들을 다 암기를 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자동적으로. 3번 You look tired. I can drive. 드라이브는 하지 마. drive you home. drive you home. 피곤해 보입니다. 제가 집까지 당신을 차로 데려다 드릴 수 있어요. 모셔다 드릴게요. 라는 표현 제안입니다. I can drive you home. I could drive you home. shall I가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shall을 표현해서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방법이 있죠. shall I? shall we? 우리 뭐뭐 할까? 이런 식으로. shall we dance? 하는 영화도 있었죠. 예문에 shall I do the dishes? do the dishes는 설거지하답니다. 제가 설거지 해드릴까요? shall I do the dishes?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Would you like me to do the dishes입니다. 이때 would like 있죠. 자, would li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5형식 구조입니다. 이게 5형식 구조. 목적보 would li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그래서 의문문에서 would you like me to do the dishe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Shall we go out to dinner? Go out to dinner.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요? Let's go out to dinner. Let's go out to dinner. 저녁 먹으러 가자. Let's go. 가자 이 말이에요. Let's go out to dinner. Shall we go out to dinner?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1월인데 보통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늦게까지 이제 잠을 자고 아침 겸 점심 뭐라고 그랬죠? 브런치. 아침이라 하죠. 아침 겸 점심. 늦은 아침. 이거 먹으면 점심은 또 늦게 먹잖아요. 그죠? 브런치. 보통 1월날은 두 끼 먹는 집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브런치. 알아두세요. 아침 겸 점심. 초등 단어에도 이거 올려놨는데, 근데 의외로 초등 단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도. 제 주변에도 이제 제 친구들도 늦게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배우는 게 좋죠. 자, 4번에 Can you hold the umbrella over me? 입니다. Could you hold the umbrella over me? 제 위로 우산을 들어주시겠어요? 이 over me, 제 위로 우산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Could you hold the umbrella over me죠? 요청하는 거. 다음 5번에 Students can 또는 cannot use calculators during the exam이죠. 학생들은 시험 동안에 계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 내용이죠. during이라는 단어는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특정 시간이나 기간 나오죠. 그래서 시험 동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for는 뒤에 수치가 나와요. 숫자 수치.
이게 총 시간 길입니다. 뭐 2시간 동안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말이고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2 hours 이런 식으로 뒤에 수치가 나오지만 during은 특정 기간 시간이 나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calculate라는 단어는 계산하다죠. 외워두세요. 계산하다. 이거 명사 calculation입니다. 명사죠. 계산. 그래서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 두십시오. 어휘가 막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화할 때도 좋아요. 아무튼 천인문 입문편 기초책이지만 문장을 통암기하는 것을 항상 연습하세요. 이론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외워두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1월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입문편 18강 체크비죠.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메이나 마이트 쿠드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 추측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크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조동사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세요 나왔죠. 보기에 A는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B 허락, 뭐뭐 해도 된다. C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I can hold my breath for 3 seconds underwater이죠. 나는 물속에서 30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숨을 참을 수 있다의 능력이죠. 그러면 A죠, 일단. 정답은 A죠. hold one's breath. 이 표현이 숨을 참답니다. 숨을 참다. 원래 수가 hold one's breath인데 주 I하고 I의 소유격이 똑같죠? 만약에 주가 he면 hold his breath, she면 hold her breath입니다. 30초 동안 for 3 seconds underwater. under도 전치사죠. 뭐뭐 아래란 뜻으로 전치사입니다. 다음에 2번에 you can't park your bike here. This is no parking zone. park는 보통 자동차 같은 건 주차다.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당신의 바이크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주차하면 안 됩니다. 주차할 수 없어요. 이 말이죠. 이곳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can't는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C,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C가 정답이죠. park는 주차하다. parking lot 하면은 외워두세요. 주차장이죠. 주차장. You can't park your bike here. This is no parking zone. zone은 어떤 지대 지역을 말하죠. 주차 금지 지역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뜻이 This is no parking zone이죠. 다음 3번. You may use a swimming pool and sauna in this hotel이죠. 사우나 같은 경우는 핀란드 가면은 사우나가 좀 유명하죠. 여러분은 이 호텔에 있는 수영장과 사우나를 may use,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용해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허락을 나타내죠. B번이죠. may use swimming pool and sauna in this hotel입니다. 쉽죠? 앞에 거를 복습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세 문제 다 맞췄을 겁니다. 물론 이 문장들도 스피킹으로 연습하시고 라이팅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통째로 문장 전체를. 다음에 오늘의 강의 내용에서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 추측에 대한 내용인데 may, might, could 이 세 가지인데
물론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뭐 be가 오든 일반 동사 원형이 오든 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동사일지도 모른다. 뭐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cannot 다음에도 마찬가지 동사 원형이 오죠. 일리가 없다. 특히 might나 could는 모양은 과거형이죠. 근데 의미는 현재나 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의미는 현재나 미래 의미이므로 과거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모양이 과거라도.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위에 may, might, could 동사 원형은 뭐일지도 모른다. cannot 동사 원형은 뭐일 리가 없다. 자, 문장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The rules of the game may be difficult죠. 그 게임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로서 앞에 꾸미죠. 형용사구입니다. 이래가지고 형용사구라죠. 명사를 꾸미니까. 그 게임의 규칙들은 may be difficult. 어려울지도 모른다.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밑에 정리해놓은 게 cannot 다음에 동사가 뭐뭐 할 수 없다 해서 매우 강한 확신입니다. may, might, could는 확신의 정도가 조금 약하죠. 그거보다는. 다음에 2번. My father didn't answer the phone. 보통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answer the phone 씁니다. 부정은 don't answer the phone, didn't answer the phone 부정이고요. 나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 He might be driving이죠. driving입니다. 발음이 driving. 아버지는 아마 운전하고 계실지도 몰라. 물론 이 자리에 may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maybe 해도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white nails could be a sign of a liver problem이죠. 하얀 손톱은 could be a sign of a liver problem. liver는 우리 몸의 간입니다. 간의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 신호일지도 모른다. 물론 maybe를 써도 되고 might be를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could be를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 하얀 손톱은 간 문제의 신호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호일 수 있었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틀립니다. 해석이. 과거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하얀 손톱은 간 문제의 신호일지도 몰라.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 손톱을 보면 하얀 손톱은 간 문제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That restaurant cannot be good. It's always empty인데 저 식당은 cannot be good. 좋을 리가 없다. 일 리가 없다. cannot be good. 이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려면 be를 붙이면 돼요. cannot be good이 됩니다. 좋을 리가 없다. 그 식당은 항상 비어있다. 손님이 없다는 말이죠.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음식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님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may, might, could 동사 원형 단순하게 해석하면 뭐일지도 모른다. cannot 동사 원형 뭐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might와 could는 모양은 과거형이지만 의미가 현재나 미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보면은 2번도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now, 지금. 과거입니다, past, 그죠? 그럼 아버지는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셨어. 이때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때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 운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계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요 시간에. 자, 그래서 이거는 과거가 아니다. may를 써도 되고 might를 써도 상관이 없다. 또는 could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문법이 약하신 분들, 초보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론을 완전히 외우시고 문장을 그대로 이론에 맞춰서 암기를 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실력이 조금 쌓이면서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시제하고도 접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 뭐 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이해를 잘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천인문 입문편 19강 머스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자, 머스트는 지금 정리했듯이 피할 수 없는 의무. 머스트는 굉장히 셉니다. 가장 강하죠. 뭐뭐 해야 한다. 우리말은 뭐뭐 해야 한다지만 그 뉘앙스가 영어에서 가장 강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하는 표현이죠. 피할 수 없는 의무.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must하고 have to를 강도의 세기로 본다면 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must가 더 세거나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보통 옷을 입을 때 정장을 입죠. 캐주얼복도 있고. 정장이 must라면 캐주얼복은 have to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근데 원어민들의 어떤 회화 표현이나 독해를 보시면 have to가 굉장히 많죠. has to, 과거는 had to. 그 must는 정말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는 will, must가 없죠, 여기에. 조동사를 나란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will have to로 바꿔 썼습니다. must가 have to로 대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체형으로 will have to 하면 미래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must와 have to에 not이 붙어서 must not.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하고 don't have to. 이 둘의 의미는 다릅니다.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예요. 밑에 보시면 이 must와 have to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must와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나 필요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must나 have to의 과거는 had to입니다. 뭐뭐 해야 했다. 그 다음에 미래 시간 나타내고 싶으면 will, must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will 다음에 have to입니다. 그리고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 강력한 금지죠. cannot 또는 can't, may not보다 더 강한 금지다.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는 느낌이고 같은 표현은 don't need to, need not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must 뒤에 have to 뒤에 had to 뒤에 또 will have to 뒤에 don't have to 뒤에 don't need to 뒤에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동사 원형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장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I borrowed a book from the library죠.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borrow란다는 책을 빌리다죠. 반대는 뭡니까? 빌려주다는 렌드입니다. 렌드. 빌려주다죠. I must return it by next Thursday죠. 나는 그 책을 이때 있은 앞에 있는 a 플러스 명사 a book을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받아줍니다. it. a 플러스 명사는 it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은 타동사지요. 그래서 반납하다. 반환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반납하다. 그리고 자동사로 쓰이면 돌아오다죠. return, 돌아오다. 구분하세요. 목적어 있으면 타동사, 반납하다, 반환하다. 자동사는 돌아오다. 그리고 next Thursday, 앞에 by는 뭐뭐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죠. 이런 표현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납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뭐 벌점이 주어지든지 벌금을 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 되겠죠. must, 의무 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비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치사 by와 until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by는 일회성의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는 기한, 뭐뭐까지죠. 일회성의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는 기한입니다. 뭐뭐까지. 그래서 예문에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by 6입니다. 너는 너의 숙제를 6시까지 끝내야 한다죠. by 6입니다. 6시까지 끝내면, 자, 예를 들어서 기준이 6시라고 봅시다. 아무리 늦어도 이때까지 끝내야 돼. 그러면 5시에 끝낼 수도 있고, 4시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시간 안에만 끝나면 돼요. 자, 그런데 until은 계속되던 동작이나 상태가 끝난 시점, 뭐뭐까지라는 뜻인데, 자, until은 이래 됩니다. 지금 I studied for the exam until midnight이죠. 나는 자정까지 시험 공부를 했다. 이게 midnight이야. 이때까지 계속, 만약에 그 전부터 시작했어, 이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자정까지 계속 공부를 해서 이 시간을 다 채우는 거죠. 끝까지 다. 계속되던 동작이나 상태가 끝난 시점. until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by는 그 기준되는 시점 안에서만 끝나면 돼. 근데 until은 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I studied for the exam until midnight. 자정까지 시험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꼭 구분하세요. 이거 영작할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에 I'm not ready to go. Be ready to 부정사죠. Be ready to 부정사. 동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Be ready to 동사. 동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 I still have to brush my teeth입니다. 아직 이를 닦아야 되거든. have to. 이를 닦아야 돼. have to라는 동사 원형이죠. brush one's teeth는 양치질하다죠. 다음에 6번. Your password must not include your personal information입니다. 패스워드 비번이죠. 너의 비밀번호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강력하죠.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Your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개인정보. 너의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강력한 금지죠. 그래서 must를 썼다는 거. must not 동사원형이죠. 문장을 딱 보고 have to나 must를 봤을 때 그 느낌을 느껴야 됩니다. 뉘앙스를 느껴야 되지 뭐 해석상으로 뭐 한다. 이거보다도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 느낌을 딱 받아야 되는 거죠. 가장 강하냐, 덜 강하냐, 일반적이냐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Do I have to write down my name in this survey죠. 제가 이 설문조사에서 제 이름을 적어야 합니까? 이런 뜻이죠. Do I have to죠. have to 동사원형 의문문일 때는 to 씁니다. do I, does she 이런 식으로 씁니다. 3인칭 단수면 does she have to가 되죠. 동사. 맞죠? does she have to입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만약에 과거면 did 주어 have to가 되겠죠. 동사. 이런 식으로 잘 써먹어야 되죠. 이게 스피킹을 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입으로 탁탁 뱉어낼 때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자, 제 이름을 이 설문조사에 적어야 하나요? 라는 하니까 B번에 B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No, you don't have to do that. Don't have to do that이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설문조사에 당신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는 뜻이죠. You don't have to do that이죠. 이렇게도 받아친다는 것까지도 잘 챙겨 두십시오. 이 정도 문장은 중학교 1학년 기말 시험 정도 되면은 내신에서 서술형에 출제를 합니다. 이번에도 내신 서술형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한 걸 봤는데 중1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생이라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을 연습하세요. 문법을 공부하면서.
다음에 must가 강하게 확신하는 추측을 나타내. 강하게 확신하는 추측이야. 뭐뭐임이 틀림없다,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로 해석합니다. 반대입니다. cannot, 뭐뭐 일리가 없다죠. 정확하게 외우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1번 You must be tired after your long trip이죠. must be tired. 틀림없이 피곤할 거다. 너의 긴 여행 후에죠. 그래서 must be tired죠. 피곤할 리가 없다. You cannot be tired입니다. 이렇게 형용사는 tired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must나 canno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be를 쓰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쓰고 난 뒤에 be 쓰고 요 be를 씁니다. be 쓰고 난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She must be happy with our present. 그녀는 우리의 선물에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 강력한 확신이죠. must be happy with. be happy with는 무엇에 기뻐하다, 만족해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must를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현장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걸 한번 강의하고 학생들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반복 훈련해서 지금 여기 정리해놨는 공식이라든가 어떤 패턴들을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반복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복습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덥죠? 좀 날씨가 덥고 힘들어도 그래도 문법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입문편 20강 슈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슈드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째, 슈드는 must나 have to보다도 가벼운 정도의 의무를 나타낸다. 잘 기억하세요. must나 have to보다는 가벼운 정도의 의무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좋다란 의미로서 충고나 조언할 때 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는 가장 무난한 조동사가 회화든 일반 라이팅에 쓰든 간에 should입니다. should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ought-to는 should와 거의 같은 의미인데 마땅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ought-to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같은 의미라고 했지만 should보다는 약간 더 강합니다. should보다는 약간 더 강해요, 의미가. 그 다음 헤드베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중학교에서는 이 헤드베럴을 잘못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은데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잘못 배웠어요. 이걸 그냥 우리말로 헤드베럴을 뭐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이렇게 한국식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뉘앙스가 있습니다. 헤드베럴은 좀 더 강한 의조의 충고로서 경고나 명령, 지시의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좀 더 강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아랫사람 정도에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윗사람한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헤드베럴은 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뜻이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명령하는 의미도 있고 지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서 그렇다고 해서 머스트보다 더 센 건 없죠. 머스트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헤드가 있지만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조동사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뭐뭐 해야 한다의 어떤 강도의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밑에 정리를 다시 해놨는데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ought to와 같다고 해놨지만 사실은 ought to가 조금 더 강하다 그 다음에 should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금지 표현이고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더 좋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별로 의미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느낌을 위해서 설명했지만 잘 잡아두세요. 주어 쓰고 the better 하면 had better의 줄임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정 표현에서 많이 틀립니다. 이 not의 위치. had better not입니다.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줄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should 뒤에 동사 원형, should not 뒤에 동사 원형,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 had better not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I have a runny nose and a sore throat. I should go see a doctor이죠. have a runny nose는 콧물이 나다라는 영어 표현 기억하십시다. 기억해서 해야 됩니다. have a runny nose, 콧물이 난다. 또 우리가 또 I have a sore throat는 목이 아프다라는 표현, 병원에 가서 이제 외국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 I should go see a doctor. 나는 의사를 보러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의사를 보러 가야 되겠다. 진찰 받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뜻인데 구어적 회화체에서는 go and 동사는 뭐뭇을 하러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and를 생략합니다. 외워둡시다. go 다음에 and 동사 원형에서 and는 생략하고 g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go see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Go and get me some spoon. go는 가서 뭐뭐 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나에게 스푼 하나를 가져다 줘 이 말이죠. Go get me a spoon. Go get me a spoon. I will go answer the phone. 내가 가서 전화를 받으러 갈게. 전화를 받을게 이 말이죠. 가서 전화 받을게. 어쨌든 이 go라는 단어 뒤에 and를 생략해버리고 동사 원형이 와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강의를 MJ 영문법에 지금 82강입니다. 아마 오늘 올라갈 거예요. 영상이. 그게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1탄, 2탄 나누어서 81강, 82강 나누어서 강의를 해놓았고 또 오늘 올라갈 겁니다. 업로드 되는데 공부해보세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You ought to apologize. apologize가 사과하다는데 사과하다.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 발음을 물어요. apologize입니다. You ought to apologize to her. 너는 그녀에게 사과를 해야 돼. 마땅히 사과해야지. She's really angry at me. 그녀는 너에게 정말로 화가 나 있거든. 이 말이죠. 마땅히 사과해야 된다. You ought to. should보다 조금 더 세죠. 다음에 3번. She should not eat too late at night. It is not good for her health입니다. 그녀는 밤에 too late. 이 to는 부정적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항상 부정적 뉘앙스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너무 늦게, too late. 너무 늦게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아야 해. 그것은 be good for는 뭐뭐에 좋다는데 be not good for는 뭐뭐에 좋지 않다죠. 그녀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밤에 너무 늦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또 잠을 잘 때도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계속 위장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먹은 것 때문에 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발생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주의하셔야 돼요. 야식은. 다음 4번 We had better stop and get some rest입니다.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여기서 stop과 get은 병렬이죠. had better를 연결되는 거. 너는 멈추는 편이 좋겠어. 그리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겠다. 우리는 멈추는 편이 좋겠다. 그리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겠다. 말은 너무 우리가 무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지금 진행해 나가면 건강상에 해롭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멈추는 편이 좋겠다. 좀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겠다는 표현. had better 동사 원형.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느낌이죠. 조동사를 보고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에 You'd better not wear that jacket. 이때 that은 재킷을 수식하니까 뭐겠습니까? 지시
형용사라 그러죠. 명사를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 It is quite warm today입니다. 이때 it은 무슨 주어죠? 비인칭 주어입니다. 비인칭 주어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씨, 그다음 밝기 어둡다, 명암, 거리, 시간, 계절 이거 있죠. 전부 비인칭 주어거든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드웰은 낮 동사원형이죠. 너는 저 재킷을 입지 않는 게 낫겠어. 오늘은 꽤 따뜻해. 그 말이죠. 헤드웰은 낮 동사. 너 입으면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 정말 더울 거다. 이런 거죠. 다음 체크업에 보면은 4개가 있습니다. 자, 2개 중에 고르는 거죠. 일단 1번의 정답은 must not입니다. must not. You must not tell anyone about this. It's a secret. 너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비밀이라는 거죠. 말하면 안 된다. 말해서는 안 돼. 비밀이니까. must not이죠. 2번, it's a little cold in here이죠. 여기는 약간 추워. 여기는 약간 추워. It's a little cold in here.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It's a little cold in here. We should turn on the heater입니다. 우리는 난방기, heater는 난방기죠. 난방기를 켜는 게 좋겠다. Turn on the heater. 난방기를 켜는 게 좋겠다. 난방기를 켜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We should turn on the heater. 3번에 don't have to입니다. don't have to. 뭐 말 필요가 없다죠? You don't have to introduce me to Sally. We've already met before. 너는 셀리에게 나를 소개할 필요가 없어. 소개 안 해도 돼. 우린 이미 전에 만났거든. 이 말이죠.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We have already met. 만난 적이 있다. before. 경험이죠, 경험. 이미 만난 적이 있거든. 현재 원래에서 경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뭐 말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introduce입니다. 그리고 introduce A to B 하면은 A를 B에게 소개하다는 표현으로도 외워두시고요. 4번 had better이죠. had better. You had better slow down이죠. 너는 속도를 늦추는 편이 좋겠어. There is a speed limit on this road. 이 도로에는 속도 제한이 있다. 속도 제한. speed limit. 그대로 외워두세요. 운전을 하시다가 너무 속도 제한도 못 보시고 과속을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자, 너는 속도를 좀 늦추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속도 제한을 위반하게 되어서 벌금을 내야 돼. 불이익을 당하죠. had better 동사원형. There is a speed limit on this road입니다. 다음 5번에 he cannot이죠. cannot 다음에 동사원형인데 rude가 무례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be를 쓰면 돼. 그럼 cannot cannot 다음에 be가 동사원형이죠. 형용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cannot be rude. 그는 무례할 리가 없다. 그가 무례할 리가 없어. 그럼 항상 the elderly는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그대로 외워두시고요. 어르신들. 그는 어르신들께 항상 나이스,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annot be 뭐뭐 할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무례할 리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hould에 대해서 뭐뭐 해야 한다의 뉘앙스 차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제가 위에 정리한 이론들은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보면서 여기는 should가 왜 쓰였고 여기는 ought to가 왜 쓰였고 had better를 왜 쓰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동사가 머릿속에 착착 정리가 됩니다. 그냥 한국말로 뜻만 외워서는 조동사는 해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회화상에서 특히 외국인과 대화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급자를 위한 독해이기 때문에 또는 영어 기본이 약한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초급자나 기본이 약하신 분들 강의이기 때문에 중고급자들은 들으면 뭐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세요.